혼자 사는 사람들이 정말 운이 좋은 게 하루 종일 나의 집에, 나의 아파트에, 나의 원룸에 어디든 내가 배우고자 하는 언어로 된 콘텐츠를 틀어놓기만 하면 집에 있을 때 항상 그 언어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여줄게요. 보세요. 헌터 켜놓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어디 가도 약해 들려도 일본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이거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면 정말로 나의 집에 있을 때마다 이 언어를 배울 수 있겠네 라는 기대감도 생기는 거예요. 환경을 꼭 제대로 만들어주세요. 자, 새로운 애니메이션 시작. 너무 좋아. 바스켓! 지금 우리 집 창고 정리하고 있는데 배경에서 역시 시청 듣기를 하고 있어요. 뭐야? 자, 이제 카페를 찾아야 돼요. konnichiwa. 거치니 카페가 아리마스까? 카페. 2階と3階にスターバックス。 아, 3階に 스타벅스. はい。これはないです。5階に5階に。食パンパンのはいはい。カフェと9階に回転。 아, はいはいはい。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재밌다 이게. 보여줄게. 카페가 있대. 그래서 무슨 강가이니 기억이 안 나. 가리키면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사실 카페가 어딘지 알아요 이제. 3층 가야 되네. 스타벅스. 갑시다. 헐, 3階に 스타벅스. 대박. 찾았어. 좋다. 사실 그 스타벅스를 찾았는데 자리가 너무 좁아가지고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나왔습니다. 오케이. konnichiwa. 아메리카노 이치마스. ホットにします？アイスにします？ホットです。最中どこですか？ここです。じゃあベンティサイズのホットの。ベンティサイズ、はい。ここで飲んでいくの？はい。じゃあどうも500円。はい。1000円。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Wi-Fi どうですか？一応検索してもらったらフリー Wi-Fi で。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자, 먹을까? konnichiwa. はい、聞きたいことがあるです。日時間後ですか？日時間ですか？あと1時間、今19時だから、そうですね。はい。1時間ですね。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성공. 当劇場は全席指定。ピアニストの
の澤部幸則役間宮祥太郎です。2人に影響を受けドラ名は嫌いじゃ。愚かな殿方は嫌いでございます。 자, 여러분 비유를 드릴게요. 제 채널에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원어민처럼 잘하고 싶다면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근데 제 방법은 만약에 10개 푸시업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10개 푸시업. 오케이. 10개.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하루에 10개만 하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푸시업 하나밖에 못해요. 하나, 둘, 그리고 끝.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자세는 똑같이 잡아야 돼요. 자세를 똑같이 잡아야 돼요. 만약에 하루에 10개 푸시업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좋지 않아요. 이게 문법집, 이게 단어 외우기, 이게 번역기를 쓰는 거예요. 이런 자세, 이게 푸시업이 아니죠. 안 좋아요. 그래서 한 개만 할 수 있어도 자세를 제대로 잡으면 그러면은 오늘 성공이에요. 그리고 꾸준히 하게 된다면 2달, 3달 후에 10개 푸시업도 할 수 있고, 즉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나중에는 뭐 100개 정도, 하루에 100개 정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게 올바른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올바른 방법을 사용한다면 나중에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자기 삶에 도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뭐 1시간 또는 2시간씩 무조건 실천을 못해도 그 누구라도 1분 버틸 수 있어요. 1분. 그러면은 1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 5분 동안 무조건 실천을 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한국에는 어떤 일로 오신 거예요? 저는 영어 선생님이거든요. 아, 영어 교사 하고 계시고요. 네, 맞아요. 근데 초등학교에서 가르쳐요. 학교에서요? 네, 초등학교. 아, 초등학교요? 네. 초등학교에서 지금 몇 년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막 1학년, 2학년, 4학년, 3학년, 6학년, 다 가르쳐요. 네. 네, 정교 수업도 있고, 예. 한국어 수업도 있고요. 한국에 온 지는 몇 년 되신 거예요? 저는 여기 한 달밖에 안 됐어요. 한 달밖에 안 됐어요? 네네네. 근데 왜 이렇게 잘해요? 저는, 그냥, 1년 반 동안 많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 한국어를 공부하기 때문에 뭐 한국에 가고 싶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어떤 친구가 예. 우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그 친구는 이 프로그램 했고, 예. 저는 뉴욕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뉴욕으로 돌아갈 때 저한테 우리가 같이 뭐 얘기했고, 저는 막 영어 선생님 되고 싶다고 해서 그 친구.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외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언어를 배우는 게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상 제가 감자튀김 먹으면서 누워있고 일본어 영화를 무字幕 시청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사실 소리가 아예 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의 꿀팁이에요. 초보 단계에서는 우리가 뭐 TV만 틀어놓기만 하면 사실 소리가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귀에. 그래서 스마트 TV만 있으시면 그냥 블루투스 이어폰이랑 TV를 연결할 수 있어서 아주 몰입이 잘 되는 거예요. 이거 꼭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어폰, 큰 TV 연결. 그리고 가능하면 귀여운 강아지 옆에 같이 보는 거 재밌을 수 있어요. 집 안에 또는 카페 안에 어딘가에 무字幕 시청을 하고 있으면 피곤해질 수 있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제 모든 영상 보셨다면 피곤해지는 게 좋아요. 머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좋은 징조가 되는 거예요. 내 머리가 열심히 이제 언어를 습득하려고 하느라 피곤해지는 거예요. 근데 가끔 대낮에 자버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계셔가지고 뭐 20분 동안 30분 동안 무조건 시청을 하고 잠깐 멈추고 나와서 그냥
간단한 산책이라도 하고 방금 본 것을 또는 다른 것을 사실 더 좋을 것 같은데 다른 것을 그냥 뭐 시청 듣기를 하거나 그냥 뭐 아무거나 그냥 들으면서 기분 전환 할 수 있어요. 너무 피곤해지면 뭐 대낮에 이제 낮잠 자고 싶지 않다면 그러면 잠깐 멈추고 밖에 나와서 그 언어로 된 음악 또는 예전 봤던 것을 그냥 시청 듣기를 하는 게 재밌을 것 같고 또는 이제 다른 것들을 듣고 싶으면 뭐 팟캐스트 뭐 유튜브 영상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듣고 싶으면 진짜 완전 한순간에 기분 좋아질 수 있고 또 이제 건강에 좋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미리 그런 콘텐츠를 막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아요. 계속 이제 뭔가를 찾아야 되거나 그런 게 있으면 좀 재미없을 수 있어서 그냥 나 너무 피곤해 근데 자고 싶지 않아 그럼 일어나서 특히 날씨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날씨가 좋아서 뭐 오늘 이제 미국에서 오늘 날씨가 되게 좋아서 그냥 밖에 나와서 5분 동안 산책하고 뭐 음악 뭐 한 곡이라도 2곡 정도 이제 듣고 다시 하고 싶으시면 이제 무지막 시중 계속 하실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금 제가 이제 영상을 편집하고 있는데 편집하면서 제가 한국말을 틀릴 때마다 인식하게 된다면 너무 짜증이 나요. 완벽주의자라서요. 이 영상에서 제가 필요하는 거라고 했는데 너무 어색해요. 내가 필요하는 거, 내가 필요하지 않은 거 선택하시면 돼요. 뭔가 필요한 거라고 했어야 했는데 필요하는 거 순간 말을 했는데 인식하지도 못했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편집을 하다가 제가 말 실수를 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뭐 그냥 올려야지 뭐 어쩔 수 없어 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완벽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완벽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래 뭐 이 마음만 먹으시면 이 마음만 먹으시면 이 마음만 잡으시면 됩니다. 네, 그냥 그래 뭐 누구 다 실수를 하지 뭐 이 마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완벽할 필요가 없고 그냥 내가 실수하는 것에 인정하면 심리적으로 훨씬 더 건강할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소통하면 돼요. 반복 듣기는 더 좋을까? 아니면 다양한 듣기 더 좋을까? 언어를 자연스럽고 지속적으로 접했을 때, 즉 습득 위주로 언어를 배우고 있을 때는 같은 자료를 반복적으로 접하지 않아도 돼요. 3,000개의 단어를 안다면 해당 언어를 95%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겠죠. 물론 이 개념은 다른 방송에서 다룰 수 있지만 이 개념이 언어의 자연 반복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모든 언어에는 어휘랑 문법의 자연 반복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반복 듣기를 하지 않아도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같은 말들을 접하게 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기초 언어 지식은 다양한 문맥과 구조 속에서 접하게 되면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어휘력과 이해력이 더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이해하는 것은 한 번 접하고 안다는 게 아니라 해당 말을 다양한 맥락에서 접하면서 어떻게 써 있는지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국어 콘텐츠를 고르듯이 외국어 콘텐츠를 골라야 돼요. 본인이 같은 듣기 자료를 다시 듣고 싶어서 반복적으로 듣고 있다면 문제가 없죠. 문제는 무언가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 듣기를 해야 된다는 강박이죠. 이런 강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제가 예전에 인터뷰했던 제레미 씨가 해주신 조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제레미 씨가 말씀하셨던 것은 반복 듣기는 껌 씹는 것처럼 해야 한다 라는 조언이었죠. 껌을 씹으면 어느 순간부터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껌을 버리잖아요. 우리는 껌을 언제까지 씹어야 하나 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맛이 없어지는 순간에 버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언제까지? 이 언제까지? 과일을 언제까지 들어야 되냐? 네.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래서 제가 그때 비유를 쓰는데 그 비유는 그 껌 씹는 거. 껌을 씹으면 언젠가는 맛이 없어지잖아요. 처음에는 맛이 제일 강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내용은 나한테 이렇게 와닿는 게 있으면 아니면 그 사람의 목소리가 나한테 익숙한 거면 그러면
그거 더 오래 듣게 되고 그리고 뭐 별로이면 그냥 뭐 몇 번 듣고 이건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마음에 드는 거. 그래서 오디오 콘텐츠는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말이죠. 즉 같은 오디오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듣고 있다면 어느 순간부터 재미 아니면 흥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때는 해당 콘텐츠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반복 듣기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언제 다른 곳으로 넘어가나 하는 그런 궁금증을 스스로 풀을 수 있어요. 저는 최근에는 요리를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자주 듣는 팟캐스트 중에 푸드위키라는 요리 팟캐스트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한 에피소드 길이는 보통 1시간인데 며칠 전에 한 에피소드를 듣고 나서 내용이 뭐 재밌었고 더 궁금해서 뭐 2번 정도 더 들었어요. 거의 3번 정도 들은 거죠. 물론 1시간짜리 팟캐스트를 들으면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이제 습득할 수 없잖아요. 특히 요리 초보라서 간단한 표현이나 음식 이름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3번 정도 들은 이유는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들어야겠다 한 게 아니라 듣고 싶어서 그래요. 다시 듣고 싶어서 재미있게 들을 수 있었고 결국에는 요리에 대한 한국어에 대한 지식을 많이 배웠고 한국어 그 자체도 무의식적으로 많이 배우게 됐죠. 요약하자면 반복 듣기를 하고 싶으면 되지만 하기 싫으면 다양한 콘텐츠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듣기는 스크립트가 듣기는 스크립트가 필요하지 않은 활동이에요. 듣기는 비주얼 맥락이 없이 듣기는 비주얼 맥락 없는 듣기는 비주얼 맥락 없는 콘텐츠를 듣는 거죠. 평을 하더라고요. 네, 안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두 배우들의 연기는 뭐 문제가 없었냐 할 때도 갸웃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거를 보게 이제 사실 이 캐릭터에 대한 배경 설명이 영화에서 정말 많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 사실 이들이 뭐 과거에 무엇을 했고 어떻게 자라왔고 어떤 환경에 놓여 있었는지 그런 초보나 낮은 수준의 중급인 성인 외국어 학습자에게는 음성 설명 영상, 즉 음서령을 가장 효과적인 언어 습득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음성 설명은 영상물의 대사가 나오지 않을 때 내레이터가 화면을 설명하는 내레이션 기능 또는 설정입니다. 이 설정은 원래 시작 장애인을 향해 만들어지게 된 도구로 영화나 드라마의 대사가 나오지 않을 때는 내레이터 목소리로 화면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She walks away. In her bedroom, she drops the glasses and glue on a table, then sits on a chair and frets to herself. 이 음성 설명은 무엇을 설명하는 건가요? 동물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상상하면 좋습니다. 동물이 나올 때 내레이터는 동물의 색깔, 모양, 크기, 동물들이 하는 행동, 동물들이 등장하는 배경 등을 설명합니다. 즉,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설명합니다. 다음해 3월, 높은 나무에 매달려 있는 새끼가 보인다. 드라마에서도 내레이터는 같은 역할을 합니다. 캐릭터들의 표정, 제스처, 생김새, 캐릭터들이 하는 행동, 입는 옷,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배경 등을 설명합니다. 아버지. 근원이 벌떡 일어선다. 고생이 많습니다. 일어나 임마. 엎드려 뼈철을 하고 있던 세로이가 땀범벅이 되어 일어선다. 최근에는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외국어 학습자들도 음성 설명을 이용해 시청을 합니다. 이것이 해당 언어 이해력이 부족한 학습자에게는 직접적으로 영상 음의의 이해력을 높이는 시청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시청을 할 때 맞닥뜨리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학습자가 시청물을 사용할 때는 충분한 언어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해 1시간짜리 드라마를 보는 것은 1시간 동안 해당 언어를 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드라마는 침묵이나 언어가 아닌 소리가 날 때가 많은 시청물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1시간짜리 드라마에서는 대사가, 즉 언어가 30분 동안만 나오는 것으로 보면 나머지 시간은 침묵이나 언어가 아닌 소리가 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습자는 드라마를 보는 1시간 동안 30분은 해당 언어에 노출되어 있지만 30분은 해당 언어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비율은 콘텐츠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로맨스물처럼 대사 위주로 만든 드라마도 있고 액션물처럼 대사가 그만큼 중요하지 않은 드라마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학습자가 많은 언어를 접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시청 콘텐츠는 과연 좋은 언어 습득 콘텐츠일까? 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드라마는 책이나 팟캐스트와 비교해보면 언어의 양이 적는 편입니다. 책을 읽는 내내, 팟캐스트를 듣는 내내 학습자는 끝없이 언어를 접하고 있지만 드라마를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음성 설명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Ambush sprints toward him, his big mechanical arms pumping furiously. As they collide, he tackles the bull onto its back. 학습자가 드라마를 시청할 때는 음성 설명을 켜고 보면 드라마를 보는 내내 해당 언어에 노출됩니다. 대사가 나올 때는 캐릭터들의 말에 노출되어 있고 대사가 나오지 않을 때는 내레이터의 말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음성 설명이 켜진 드라마를 보는 학습자는 책이나 팟캐스트를 사용하는 학습자만큼 해당 언어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초보자나 낮은 수준의 중급자에게 가장 중요한 언어 능력은 언어의 연상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이라고 할 때는 시청의 효과를 누려 음성 설명이 켜진 시청물은 가장 효과적인 언어 습득 콘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다시 보니까 현재로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 침묵이 완전 생초보나 언어 실력이 되게 부족한 사람한테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배우고자 하는 언어에 조금 익숙해진 초보자라면 음성 설명 그대로 강추합니다. 아직까지는 음서령을 제공하는 회사가 많지 않지만 대표적인 회사는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로 검색창에 해당 언어 뒤에 음성 설명이라고 치면 음서령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Audio Description 이라고 치면 해당 언어가 나옵니다. 해당 콘텐츠가 재생되면 음성 및 자막 설정 버튼을 눌러서 해당 언어의 음성 설명을 선택하면 됩니다. anxious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말이 나오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네, 이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기프라는 말을 옆에 쓰시면 이런 게 있어요. 어느 정도 이 움직이는 사진으로 의미 전달이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anxious이라는 말, furious 이거 거의 도움이 안 돼요. 사실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옆에 쓰시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완전 so furious 이런 뜻이에요. 뭐 이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떤 느낌인지를 우리가 약간 감각적으로 더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어를 공부할 때 이런 깨피라는 세 글자를 치고 많이 배우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검색했는데 두근두근, 그러니까 영어권 사람이 두근두근이라는 말을 뭔지 모르겠죠. 근데 이렇게 나오는데 사랑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뒤에 기프라는 말을 치면 뭐 이런 거 검색하면 두근두근이라는 느낌이 이 움직이는 사진으로 의미 부여가 어느 정도 되고 의미 전달도 어느 정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무슨 느낌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보고 약간 신난다? 뭐 이런 느낌 아닌가? 할 수도 있고 근데 뭐 이것도 계속 클릭하다가 두근두근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구나라는 생각하면 영어권 사람들도 두근두근 모국어 사전이나 아니면 번역기 없이 배울 수 있어요. 제가 어떤 학생이랑 코칭하고 있었는데 이 학생은 선생님 재밌는 게 없으면 어떡하죠?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콘텐츠를 찾는 게 어려웠는데 이제 한 3개 정도의 콘텐츠를 찾게 됐어요. 완전 눈을 뗄 수 없는 콘텐츠예요. 다 애니메이션인데 항상 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 3개의 애니메이션 에피소드 수를 합치면 300개 넘어요. 그래도 당분간 재미없는 콘텐츠가 있을 수 없어요. 다 재밌어요. 중독이에요. 게임 중독처럼. 일을 하면서도 보고 싶고 친구랑 많아도 그 콘텐츠를 보고 싶은 거예요. 문제예요. 이렇게 말을 했다가 학생은 그럼 선생님이 일본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맞네. 일본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애니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본인도 눈을 뗄 수 없는 콘텐츠를 꼭 찾아야 돼요. 콘텐츠를 찾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계속 시청을 해야 돼요. 맨날 다양한 콘텐츠를 접해야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이거다. 이게 내가 찾으려고 했던 콘텐츠네 하고 그때부터 멈추는 게 없더라고요. 그 맛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매력적인 말인 것 같지만 제가 약간의 거짓말을 했어요. 이런 콘텐츠를 찾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했는데 어떤 나라에서 거주하는지에 따라 볼 수 있는 콘텐츠에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 넷플릭스에서 더 이상 프렌즈나 모던 패밀리 같은 미드를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해결책은 간단해요. 바로 VPN이에요. VPN은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다운받을 수 있는 앱인데 다른 나라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를 볼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바꿔 말해서 VPN에서 제가 미국을 선택하면 제 핸드폰이 제가 미국에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콘텐츠가 저한테 제공돼요. What's up? You know, oh my god. 그뿐만 아니라 선택한 나라에서 유행하는 모든 모니밍 콘텐츠를 한꺼번에 다 볼 수 있어요. 즉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나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 덧붙이자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영어권 콘텐츠를 보다가 갑자기 한국 광고가 나오죠. From morning coffee to afternoon tea. 짱구! 야 놀자 해! 호동 뭐해? 그 몰입하는 상태를 깨버리잖아요. VPN을 사용하면 한국 광고가 아니라 그 나라의 언어로 된 광고가 나와요. Hello, I saw you move in and I wanted to welcome you to the neighborhood with some homemade biscuits. 이게 생각보다 되게 재밌더라고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VPN, NordVPN이라고 해요. 이 영상은 진짜 VPN이 아니에요. 이 영상 아래에서 제휴 링크를 남겼는데 진짜로 VPN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VPN이에요. 넷플릭스와 잘 되기 때문이에요. 넷플릭스 경우에는 어떤 VPN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NordVPN 되게 잘 되더라고요. 구독료는 한 달에 한 4,000원 정도이지만 무료 체험을 할 수 있어요. 무자막 시청을 하고 그 다음날 시청 듣기를 할 때 전날 본 장면을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 엄청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시청 듣기 핵꿀팁 발견했거든요. 일단 시청 듣기가 무엇인지 모르신다면 시청 듣기란 시청했던 콘텐츠의 오디오만 듣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시청과 듣기를 따로 정의해야 돼요. 시청 듣기는 듣기 방법 중에 하나인데 초보자들에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효과적인 듣기 방법이에요. 그런데 시청 듣기 팁이 뭐냐면 예를 들어 집을 나오기 전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제가 시청했던 것을 엄청 빠른 속도로 다시 리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이 한 편을 이미 봤는데 집을 나오기 전에 먼저 이 쬐끄만 썸네일 같은 게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한 20초 동안 어떤 장면들이 있었는지 엄청 빠른 시간 안에 다시 리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방금 본 모든 장면 제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청의 효과를 다시 볼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핸드폰으로 돼요. 시청 듣기 전에 한번 빠른 속도로 전날 본 것을 30초만 안에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죠. 시청 듣기를 할 때는 제 아이폰을 사용해요. 그래서 아이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보고 싶으신 영상 들어가고 재생 누르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화면을 끊어서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해서
배경 재생이 되는 거예요. 다시 끄면 이어폰을 끼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리고 듣기의 뜻은 모국어 콘텐츠를 듣듯이 외국어 콘텐츠를 듣는 거죠. 즉 라디오 방송, 팟캐스트, 오디오북 같은 것을 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운전하면서 콜투쇼를 듣는 거죠. 그게 바로 듣기예요. 그런데 콜투쇼가 아니라 해당 언어로 된 원어민 콘텐츠를 듣는 것은 듣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팟캐스트를 제일 많이 듣지만 오디오북도 좋아해요. 그런데 초보자들은 시청했던 영상을 오디오로 듣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시청은 무엇을 보면서 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넷플릭스 영화를 보는 것은 듣기가 아니라 시청이라고 해요. 듣기는 비주얼 맥락 없는 콘텐츠를 듣는 거죠. 그리고 듣기라는 행동은 보통 다른 일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산책하거나 장 보러 가는 길에 에어팟을 끼고 듣는 거라서 스크립트가 필요하지 않은 활동이에요. 그리고 단어를 검색해야 하나? 라는 궁금증을 다른 방송에서 풀어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듣기를 하면서 단어 검색 안 해도 돼요. 듣기는 자투리 시간을 채우는 역할이지 외국어 학습자는 외국어를 자연스럽게 배우면 원어민들이 가장 많이 또는 자주 사용하는 말들을 매 순간 접하게 돼요. 그리고 그 언어를 지속적으로 접하다 보면 별다른 노력 없이 이 사용 빈도수가 높은 말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돼요. 그래서 외국어 공부는 원어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들에 시간 투자하는 것이 잘못된 계산이에요. 바꿔 말해서 외국어를 공부할 때 쉽게 습득할 수 있는 말에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습득할 수 없는 말들에 투자해야 돼요. 외국어 공부는 외국어 습득의 보조 역할을 해야 돼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이 다음 영상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봬요.